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월급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내 자리가 통째로 없어지는 순간 말이다. 나는 싱가포르에 산다. 여기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고용 구조는 꽤 냉정하다. 성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방향이 바뀌면 팀이 통째로 없어질 수 있다. 계약은 유지되고 있지만 보장은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 한편에 질문을 품고 산다. 우리는 월급을 믿고 산다. 매달 날짜가 되면 들어오고 연봉 계약서에는 숫자가 찍혀 있고 명함에는 직함이 적혀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월급이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잠시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걸. 40대, 50대가 느끼는 공포는 실업률이 아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치도 아니고 정부 발표도 아니다. 그건 훨씬 더 개인적인 질문이다. 혹시 내가 밀려나는 건 아닐까? 나는 아직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팀이 통째로 없어지면 어떡하지? 성과는 괜찮은데 조직이 바뀌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이 가슴을 조인다. 나는 이 이야기를 공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구분하고 싶다. 그리고 묻고 싶다. 지금 회사가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만 내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한국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현실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 가족의 이야기이고 내 친구의 이야기이고 언젠가는 다시 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훨씬 빠르다. 정년은 65세라고 적혀 있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은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구조조정이 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회사가 작아지거나 사업이 바뀌거나 산업이 재편되거나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중간에 있는 자리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자도 아닌 그 중간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정리된다. 나는 잘했는데 자리가 사라진다. 그게 무섭다.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에게 두려운 건 연봉 협상 실패가 아니다. 내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통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인생에서 고정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아이 학원비, 교육비, 주거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지출은 최고점인데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든다. 젊을 때는 기회가 많다. 시간이 길고 실수해도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은 다르다.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무서워한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자산은 줄고 자신감은 떨어진다. 나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없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 대신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든 건 시간이다. 수익률이 아니라 여유를 사는 자금. 회사와 무관하게 당장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상태. 시간이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린다. 급하게 사인하지 않고 억지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간은 협상력을 만든다. 두 번째는 흐름이다. 월급 말고도 어딘가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 회사 없이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구조.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다. 의존도의 문제다. 월급이 전부인 사람은 월급이 끊기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다. 하지만 월급이 일부가 되면 공포는 줄어든다. 세 번째는 시간을 키우는 자산이다. 나는 노동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이 내 대신 일해야 한다. 복리는 나보다 오래 일한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시장 안에서는 자본이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회사 밖에 있는 자산을 생각했다. 내 직함과 무관하고 내 고용 계약과 무관하고 인사팀의 결정과 무관한 자산. 나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철학이 있었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사람들이 끝까지 들고 가는지, 왜 하락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됐다. 이 자산은 내 노동과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든
내 직함이 무엇이든 그 자산은 그대로 존재한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 누군가의 결제 없이 내 의지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 은행 잔고는 언제든 동결될 수 있고 계좌는 국가에 속해 있다. 주식은 증권사 계좌 안에 있고 거래 시간에 묶여 있다. 부동산은 국가와 정책과 세금에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내가 직접 보관하면 내가 곧 은행이다. 이 차이가 내게는 중요했다. 4050의 불안은 통제권을 잃는 느낌이다. 열심히 해도 외부 결정 하나로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환율이 변하고 금리가 오르고 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 나는 그 결정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통제 가능한 영역을 늘리고 싶었다. 나는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하는 일도 좋다. 나는 성과를 내고 팀을 성장시키는 것도 좋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 그 차이다. 의존은 약해지고 준비는 단단해진다. 노동은 존중하지만 노동 하나에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조금씩 모은다. 급등을 기대하지 않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은 이건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구조 전략이기 때문이다. 내 자산의 일부를 회사 밖에 두는 것, 국가 밖에 두는 것, 통화 밖에 두는 것, 노동과 분리해 두는 것. 나는 노동 위에 구조를 얻는다. 회사 없이도 당장 흔들리지 않는 시간, 월급 없이도 완전히 멈추지 않는 흐름, 시간이 지나면 내 대신 일하는 자산, 그리고 회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산. 이 네 가지가 내 방어선이다. 비트코인은 그 중 하나다.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없으면 불안한 축이다. 나는 매일 출근한다.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성과를 고민한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이 질문을 품고 산다. 지금 회사가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내가 선택한 태도다. 나는 아이들에게 불안한 아빠가 아니라 준비하는 아빠로 남고 싶다. 월급이 끊기면 무너지는 아빠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둔 아빠.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회사가 사라져도 내 삶이 사라지지 않게, 노동이 줄어도 존엄이 줄어들지 않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모은다. 크게 베팅하지 않고 꾸준히 쌓는다. 노동으로 번 돈의 일부를 노동과 분리된 자산으로 옮긴다. 이게 내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다. 가격이 오를 거라서가 아니라 노동이 전부가 아닌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씩 노동으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한다. 완전히 떠나는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독립. 그게 내가 말하는 노동 독립이다. 아직 회사는 그대로다. 아직 월급도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그 위에 서 있지 않는다. 나는 내 구조 위에 서 있으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빠는 월급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월급만 믿지 않았다고. 아빠는 회사에 충성했지만 회사의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회사가 사라져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